오늘 목요일 강의는요.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잘난 척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잘난 척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인 걸 파헤쳐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잘났다는 게 뭐냐면 바로 으뜸을 얘기해. 으뜸.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으뜸이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으뜸이다. 이제 이 으뜸과 그 다음에 잘난 척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혼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잠깐 가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이제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잘났다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요, 일단은 평등이 뭔지, 그 다음에 상대성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평등한 곳에서는 잘난 척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평등은 뭐냐면 우리끼리 평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끼리는 평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등은 어디서 있냐면 신 입장에서 평등한 거지, 마치 왜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왜 이러잖아요. 야, 자식이 엄마가 내가 이뻐, 제가 이뻐, 뭐 이러면은 야, 손가락에 이제 물어서 안 아픈 애가 어디니 이러잖아요. 그게 평등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평등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등이 어떠냐면 부모님한테 엄마 내가 이뻐, 오빠가 이뻐 막 이러면은 부모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손가락인데 요 어떤 손가락은 내가 이렇게 깨물었는데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니? 그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온 그 말들이 있거든요. 그게 평등이에요. 그렇지만 손가락에서 얘는 새끼손가락이고 얘는 엄지손가락이고 뭐예요? 평등이 있어요? 없어요? 평등 없어요. 우리끼리는 평등이 없지만 아까 부모님 입장에서 아니면 신님 입장에서 부처님 입장에서 모든 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로 평등한 거를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평등하냐? 사람만 평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나 바이러스나 똑같아요. 사람들은요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이게 왜 뭐 공의롭고 이런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고, 저 모기가 죽으면 슬퍼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아요. 신 입장에서는 모기가 죽으나 바이러스 세균이 죽으나 사람이 한 명 죽으나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죽으나. 그러면 똑같아요. 그게 평등이에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오만한지 딴 것들은 다 죽어도 괜찮아. 눈을 깜빡 따라면서 사람만 죽으면 그렇게 슬퍼하고 사람 죽었다고 하면서 막 난리 쳐대고 사람 막 이렇게, 그걸 알고 보면 평등 개념이 아닌 곳에서 자기가 엄지손가락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에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만 죽었다고 막 슬퍼하고 사람 아닌 거 죽은 거는 슬퍼 안 하고, 만약 그런 평등하지 않은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꽉 차 있다 그러면 이 지구는요 사람 때문에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평등이 어떤 관점에서 평등하고 아닌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각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살면서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일일이 다 슬퍼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일 사람은 죽여야 되지. 우리 어차피 강자 독식이 살아남는 거니까 강자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하면 먹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강자가 되려면 아까처럼 최상위급의 강자가 되면 신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고서 신처럼 그런 평등 마음을 안 갖고 이것들은 다 나 때문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독식을 하게 되면 이 지구가 지금 인간들 때문에 멸망하듯이 생명이 다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올라갈수록 더 그거를 사람만이 아니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의 생명체를 긍휼히 여기고 쓸데없이 죽이지 않고, 그렇잖아요. 죽을 땐 죽여야지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 말은
쓸데없이 죽이지 않고 탐욕스럽게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걸 해줬을 때 그거 갖다가 진정한 이제 약간 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자가 되려면 그런 자가 바로 으뜸인 자예요. 그게 으뜸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어휴 잘났어. 근데 얼마큼 잘났냐면 신처럼 잘났다는 거예요. 어휴 저 사람이 신이야. 저 사람 부처 같아. 왜? 인간의 모습을 갖고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잘나는 사람 중에 속한 게 바로 예수님 뭐 이런 거잖아요. 부처님, 석가모니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게 잘난 사람의 대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으뜸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으뜸은 어디 있냐면 이게 전체잖아요. 그 사회에 다 요 가운데 자리에 딱 있는 거를 이거를 으뜸이라고 해요. 요 가운데 쓰면은 이걸로 다 통해요. 이해되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요 둘레에 있잖아요. 여기 못 가요. 여기는 가요. 이해되시죠? 딴 데는 못 가요. 근데 가운데 있으면 딴 데 다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으뜸이라는 존재고 잘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거 잘나면 모든 거 다 잘하면 뭐라 그래요? 어휴 너 잘났어 이러잖아요.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으뜸이고 잘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딴 나라는 우리가 이제 텔레비로만 보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나라 얘만 듣는 거예요. 보면 다 잘났어. 말하면 뭐라 그러면 너 왜 그런 말이야? 개인이 말하는 자유가 없어 뭐 이래. 그러면서 막 자기가 입에서 나온 대로 누가 듣기 싫어하든지 말든지 막 내 주장이라고 막 떠들어. 내 주장이라고 떠드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평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다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국민이 주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주인 잘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마구잡이로 떠들어야 되는 거야. 마구잡이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냥 이 나라가 그냥 아비 귀환이 돼버린 거야. 뭐가 어떤 게 잘난 건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여기나 딴 데 이렇게 주면요. 내가 밤낮 그러는데 야 너의 상대적인 사람 있잖아요. 상대성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은 네가 잘난 척할 이유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도 잘난 척하지 않아요. 잘난 사람이긴 하지만 그거는 남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야 저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다. 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자기가 잘난 척은 안 한다는 거예요. 척. 지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난 사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잘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처럼 으뜸이고 신과 같은 존재고 책임지고 막 이런 사람이지만 잘난 척하는 사람은 완전 틀려요. 잘난 척은 언제 하냐 그러면 상대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상대성. 만약에 내가 제 선생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나랑 똑같은 강의를 안 하고 이게 상대가 없을 때는 내가 잘난 척 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랑 유사한 만약에 뭐 설법을 잘하는 만약에 어떤 무슨 스님이 있다. 그래가지고 딱 이제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신도들이 이렇게 있다가 비교를 해요. 이제 비교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내 생각에 저 스님 정도보다는 내가 설법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비교를 했는데 다 스님을 이제 예를 들면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는데 왜 모르고 있을까? 그래서 가만히 계산해 봤더니 스님이 와서 옷도 입고 막 이렇게 척을 하는데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사람이. 내가 잘난 척을 안 해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때는 일부러라도 잘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 했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대신 언제? 상대가 있을 때. 내가 당연히 저 사람보다 잘나면은 잘난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렇잖아요. 자, 옷
옷으로 대결해? 그럼 옷 저기 이제 만약에 스님복을 입으면 아 스님보다 더 뭐 이렇게 막 되면서 막 금딱지 막 붙이면서 막 이렇게 뭐 얘도 왕극같이 쓰고 나온다. 얘도 웃기긴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왕극같이 썼지? 이분은 스님복을 입었는데 왕같 쓴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랬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척을 하셔야 돼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나랑 대적할 자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게 바로 창시자거든요. 창시자라고 딱 말한 얘기는 나랑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요. 너 어떻게 좀 약간 좀 유명한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한테. 어떻게 건방지게 여기다가 수학요법 창시자라고 했냐는 거야. 되게 명랑하고 건방지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그랬죠. 나를 대적할 자가 없고 나와 같은 자가 없는데 그리고 그거를 아주 독창적이 흉내지 못하는데 내가 창시자인데 아니 창시자가 창시자라고 했다는 얘기는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했는데 뭐가 잘못이세요? 근데도 그 사람들 고정관념에서 못 알아듣더라고. 만약에 내가 거기다 창시자라고 안 했으면은 모든 사람이 라이벌이에요. 그러면 라이벌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보다 더 화려하게 입고 남보다 더 커 보이고 남보다 더 이런 데서 이렇게 해야 씨알이 맥히지. 네? 남보다 다 개떡같이 하고 막 우스해가지고요 씨알 맥힐 것 같아요? 맥히지도 않고요. 되려 가짜한테 다 가요. 잘난 척하면 그래요. 야, 너 내 앞에서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잘난 척을 안 하는데, 응? 그 다음에 또 잘난 척 했어? 너 누구보다 잘났다는 거야. 상대가 누구야? 왜? 잘난 척 한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너 누구보다 잘난 거야? 그러면 같은 동료보다 잘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래요. 그러면 동료보다 잘난 게 뭐 있는지 한번 점검 좀 해봐 그래. 그런 다음에 잘난 척 해야지. 너는 잘난 척하는 목적이 또 뭐야?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어떤 식으로 하냐면 창시 앞에서 잘난 척해요. 좀 배웠다고. 그래서 나한테 거의 맞아 죽다시피 말로 한 사람에 한두 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 뭔가 이게 기준점이 없고 잘난 척할 때가 잘난 척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잘난 척할 때가 있고 잘난 척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는데 그 구분을 못하는 거를 내가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도 내가 지금 잘난 척을 해야 될 건지 그때 아까 상대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보험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보험하는데 또 옆에 어떤 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잘나야 밑에 사람이 뭐고 다 나한테 끌어온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척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척이랑 척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있는 척 무슨 척 뭐 우리 그러잖아요. 왜? 야 척 뭐 있는 척 없는 척 다 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때 척하는 거 갖고 욕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때 그래가지고 비교해서 자기가 막 해가지고 자기 어떤 리더십을 하고 그다음 밑에 사람을 끌기 위해서 이제 아까 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막 척한 거 보고 아우 저 뭐 무슨 욕까지 해가면서 뭐 척을 하느니 많이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척을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독자적으로 내가 뭐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뭐가 아주 내만의 독창적 있잖아요. 독창적인 걸 해가지고 라이벌이 없어. 누구랑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교할 사람이 없는 아주 으뜸인 존재. 그걸 이제 천도를 행한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으뜸이죠. 그런 경제에 도달한 자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척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척한다는 자체가 더 웃긴 거예요. 기도를
그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또 으뜸인 사람, 신이 할 게 뭐 있어요. 신이 인재 키우는 것밖에. 신이 돼서 인재를 안 키우면은 그거는 악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밑에 사람을 키워야 돼요. 으뜸인 존재가 되면 밑에 사람을 키워야 돼요. 으뜸이 돼서 밑에 사람 안 키우면 그건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잘난 사람은 만약에 사람 키우는 사람으로 딱 돌아서면요. 척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키우는 어머니 있죠. 어머니. 가정에서 어머니가 사람을 키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잘난 어머니도 집에서 자기 새끼를 키울 때는요. 척하지 않아요. 잘난 척을 안 하고 아니 자식들한테 잘난 척이 뭐 있어요. 그냥 뭐 몸빼 빠질 거잖아. 어떻게 하면 이 자식 하나 더 뭐 먹이고 뭐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똑같아요. 이 세상의 이치도 똑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래서 밖에 나가도 이렇게 봐서 아, 저 사람이 으뜸이 됐어. 으뜸이 됐는데 사람을 키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막 척하면서 하는 사람은 아직 상대성에서 초월 못한 자예요. 아까 나보다 이제 잘나가서 이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하는데 그거를 뛰어넘은 자, 이제 그 뛰어넘은 자를 으뜸이 된 자라고 그러거든요. 뛰어넘은 자가 되면은 그때는 척할 필요도 없고 인재 키우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잘난 척하지 않고 잘난 일이 있으면 남편을 내세우고 뭐예요? 자기 새끼를 잘나게 만들게 남편을 잘나게 만들고 자기 새끼를 잘나게 만들지 자기가 잘나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갖다가 잘난 어머니라고 해요. 잘난 여자. 만약에 자기가 잘난 척 안 하고 남편을 잘난 척에다 자꾸 내려가지고 자기가 남편을 키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요? 자기가 잘날 이유가 없잖아요. 옛날에 어머니들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 막 몸빼 바지고 자기는 캐치치 하고 막 아끼면서 뭐 큰일 있으면 다 남편. 아이고 우리 남편이 뭐 우리 남편이 없어. 남편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을 그 입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자 입에서. 그 남들이 별로 훌륭한지 모르겠는데 부인 지 남편 훌륭하다 그러니까 집에서 저렇게 부인한테 훌륭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면 밖에 나와서도 잘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에 여자가 너무 배가 세고 센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잘난 척하는 여자야. 그러면 자식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바로 그거. 그래서 가정도 다 문제가 생기고 사회도 문제가 생기고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서로가 문제에 있어서 문제끼리 막 엉켜가지고 도대체 막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 왜냐면 여자는 남자를 키우고 이제 막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키워야 돼요. 어머니가 자기가 잘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를 잘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자식을 잘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자식이 세상 사람들한테 야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막 이제 진짜 보람을 느끼고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누가 칭찬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남편이 칭찬받아야 돼. 그냥 와가지고 아유 저런 남편 데리고 사느라고 수고하시겠어요. 이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되려? 이야 저 남자가 왜 저러나 봤더니 진짜 싸모 같은 사람이 저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하니까 그러면 딱 뭐라 그러냐면 저는 저런 남편 처음 봤어요. 내가 뒷받침 안 해줄래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 이놈아 시작이 이렇게 하더라도 진짜 너무 사람이 돼서 저렇게 진실된 사람이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 되겠냐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저 사람이 밖에 나가서 훌륭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아주 받침된 게 제가 헛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바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여자보고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말은 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는 그 내 남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제자 이제 몇 명 없는데요. 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돈 월급 타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돈을 안 벌었어. 돈 통째로 남편한테 갖다 주라고. 그래서 다 잘못 쓰면 어떡하냐고 걱정되잖아요. 왜? 3번은 갖다 주라고. 3번 갖다 줬는데도 너무 이상했으면 그때는 명분 있잖아요. 했지만 3번도 안 갖다 주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으뜸하고 잘난 척하고 이 상대성을 위치를 잘 깨우쳐서 내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남을 이렇게 봐가지고 그 했을 때 나만 잘 되는 게 그게 이제 전체가 잘 되고 그것도 전체가 잘 되고로서 그 안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하는 데건 경제하는 데건 지금 막 안 된다고 난리치잖아요. 안 된다고 난리치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되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되는 길을. 지금 안 되는 길은 옛날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다 잘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되는 길이 있고 안 되는 길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거품이 빠진 거지 쉽게 얘기하면. 길을 잘 선택을 해서 가라. 그래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이고 경제권이고 보면 이제까지 다살이판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늠이. 예를 들면 회사 같은 경우도 인재 키우는 식으로 된 게 아니고 그냥 이용해 먹는 식으로 이제 되니까 또 노사들도 또 이용당해서 자기네만 손해보고 나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아기 같은 인 거야 그냥.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잘 보셔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잘나야 돼요. 특히 여자는 잘나야 돼요. 딴 거보다. 그러면 여자가 잘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뭐든지 뭔가 하나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전문되냐면 하다못해 요리라도 잘하셔야 되는 거야.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으면 그렇잖아요. 왜 집밥 요리 있잖아요. 왜 그냥 딴 집에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먹는 게 너무 맛있어 이렇게 요리를 잘하든지 뭐 하나 자기가 내세울 만한 뭔가 잘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거기서 으뜸이 돼야 돼. 뭘 하게 되면 으뜸이 돼요. 뭐 예를 들면 보험한테 으뜸이 보험사가 되고 뭐 하여튼 예를 들면 무당이 되더라도 그냥 으뜸이 무당이 되고 뭐 스님이 되더라도 막 으뜸 스님 되고 뭐 그렇잖아요. 막 목사가 되더라도 그러면 뭐든지 하는데 으뜸이 되는 존재가 되면서 그렇고 나서 그 다음에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왜? 밑에 사람을 이게 키워주고 그 다음에 인도해주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갔을 때 그런 사람을 갖다 우리가 신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부처라고. 대승을 이룬 부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기 개인만 부처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자기와 같은 인재를 키우는 거지. 그게 대승을 이룬 부처예요. 그래서 소승을 이룬 부처는 우리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부처가 된 거예요. 아까 내가 으뜸이고 내가 잘나고 막 있잖아요. 완성된 지혜로운 자가 된 게 바로 소승을 이룬 부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나와 같은 사람을 키우는 거야 이제. 나도 이제 먹고 살만 했으니까 나도 인재 키워야지. 그래서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식 아닌 사람, 세상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확 키우게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뭐 이 사람 보는 방법도 얘기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업무를 전문가가 되게끔 키우는데 그 전문가가 내 이익만 위해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아까 전체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런 전체를 위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게끔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줘서 그런 키워준 사람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대승을 이룬 대승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스에서 소승을 이루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승을 이루고 그 다음에 딱 나와서 설법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 설법을 뭐 때문에 했겠어요? 자기랑 똑같은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아라니니 뭐니 그 직급을 주면서 그 선물하게끔 그러면서 그게 바로 대승을 이룬 부처. 그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건 안 보고 딱 보고 있다는 거지 이제.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재는 혈통의 인재가 있고 그렇잖아요. 혈통의 인재가 자식이잖아요. 여자한테. 그렇잖아요. 그러면
혈통의 인재가 있고 그 다음에 법통의 인재가 있다는 거야. 법통은 직업을 통해서 인재를 키운다는 거야. 땅물로 물로 어떻게 키우려는 거야. 그렇잖아. 혈통은 핏줄로 키우는 거고 그냥 그래요. 근데 뭐야 그 딴 그 인재는 뭐 뭘로 키워? 아 직업으로 키우지 뭘로 키워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나 못지않는 유능한 응? 막 노하우도 다 전수해 준 거지. 왜? 내가 막 20년에 걸쳐 깨질 거를 요약 정리해가지고 노트로 정리해가지고 뭐 2, 3년 만에 그 정도 하게끔 다 만들어준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이제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제 직업이 보면 이제 어떤 때는 이게 먹히는 직업이 있고 조금 어떤 때 사양되는 직업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거를 잘 가감을 해서 그거를 그때 진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진화를 하면 살아남는 거고 진화가 호환이라고도 호환. 그러려면 창조적인 사람이 돼요. 예를 들면 저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딱 그냥 피부관리 쪽으로 이제 오픈해가지고 했거든요. 키우지도 않고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딴 사람 가서 죽었어요. 거기 도매품으로.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한 건 짓은 똑같아요. 어디로? 우리 쪽으로 붙었잖아요. 지금. 호환을 해야 돼. 아, 내가 이 길로 가는데 내가 똑같은 걸로 가는데 이거 판이 안 좋아지. 시장 바닥이 안 좋은 거지. 그러면 내가 어떤 시장을 개척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는 짓은 똑같은데 무슨 말이겠죠? 판을 틀리게 하는 거죠. 거기다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아까 우리가 창조적 사람. 지금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막 혼돈이 막 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해서 막 일저일 막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죠. 자기 전문으로 쭉 가되 판을 어떤 거를 이제 접목시키고 뭐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살아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초능력을 가진 이제 아까 남을 이제 깨뜨려 볼 수 있는 이제 보살의 능력을 가졌다고 말이지.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옛날에는 아주 구태연하게 이렇게 했지만 지금 사회가 안 좋아지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옛날 같은 스타일을 하지 말고 뭐 예를 들면 인생 상담 있잖아. 컨설팅. 왜냐면 딴 데 가면 막 무슨 뭐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뭐 정신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막 번거롭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무슨 검진도 받아야 되고 막 뭐 예를 들면 정신과 뭐 등록도 해야 되고 막 하는 거를 무슨 딱 해가지고 왜 간단하면서 뭐 이렇게 컨설팅 위주로 나간다든지 그렇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호환하는 방법을 창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시대가. 그래서 그러려면 진짜 잘나야 돼요. 우리가 뭐냐 망했는데 망해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아서 막 그전보다 더 잘 돼서 랄랄라 룰랄라 다니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유 저는 진짜 잘났어 이러잖아요. 진짜 잘나야 된다. 잘난 척이 아니고 진짜 잘난 사람이 돼. 우리가 보면 분명히 저 사람 지금 좀 망해가지고 이제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간만에 봤더니 잘 나갔나 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 경우도 좀 그래요. 사람들한테 뒤지게 맞아가지고 뻗었다 그러다가 오면은 또 저러니까 사람들이 한두 번 보더니 이제는 체념했나봐 눈빛이. 때가 되면 또 번성하게 진짜 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해주면서 이제 자기 자신과 그다음에 그것마저도 또 나라를 위한다는 거.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잘난 사람이 된다. 잘난 척하는 거는 아까 상대성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보면서 나라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주변을 이제 잘 제도를 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